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정현 당대표 상황 이제 우리가 진단해 보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 더 여쭤보고 야당으로 넘어가죠. 이게 지역적인 문제인지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의 처음으로 이정현 이제 대표가 주재를 했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 앞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대표와 원내대표의 발언만 공개한다. 네. 나머지는 비공개다.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집단 지도 체제에서 많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봉숭아 학당이라고 불리는 돌발적 발언들이 자중질환으로 보일 수 있는 걸 좀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는 읽힙니다. 자, 소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목은? 이게 결국 이제 그동안에 보면 직접 이제 기자들한테 그 현장이 공개가 되면서 이른바 계파별 서로 다른 친박이면 친박, 비박이면 비박의 갈등이랄까? 불편한 모습이 많이 노출됐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정현 대표도 이제 그 전에 최고위원으로 회의 참석해서 그런 걸 느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정당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뭔가 우리 내부에서 조율되고 그 조율된 상황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건강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근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의 구성 자체를 보면 이른바 비박계로 할 수 있는 인물이 강석호 의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나 김광림 정책의장도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 단계로서는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그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글쎄 이게 하나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하는 이런 체제가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또 정당의 어떤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그대로 이제 좀 하나 용해시켜 낸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칫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히면 그러면 거기서 이게 언로가 트이지 않으면 또 그게 외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물론 그런 사태가 안 생기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더 이상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운영에 어떤 변화를 주면서 그걸 고정화시키지 말고 한번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또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선 기자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당대표 된 취임 첫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언하듯이 거론한 것을 솔직히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굳이 이해를 해주자면 걸러진 정연된 의견들만 좀 내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는 억지로 해줄 수는 있겠어요. 회의라는 게 비공개 회의도 있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 두 가지인데 여지껏 또 언론 공개 부분이 있었고 기자들 철수시키고 백화제방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멘트만 대변인을 통하건 이렇게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거 받아쓰기만 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들이 있었는지를 당연히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취재 경쟁에 들어가지요. 물론 비공개로 회의를 돌렸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취재가 안 되지만 언론에 공개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거면은 그런 식으로 한두 다리를 더 거쳐서 돌아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사람은 항상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자기식대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100% 마치 당구공이 힘을 열만큼 받아서 열만큼 전달하는 그런 물리적인 인간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필요한 왜곡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폼 문화의 발상이라면 그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 같고 다만
김무성 전 당대표 시절에 뭐 박차고 일어난다거나 네네. 좀 꼴불견인 상황이 바로 여러 옆에 앉아 있는데 막 직격탄을 날리는 김태호 장면도 아마 그런 적 있었죠.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율해 보겠다는 거면은 네. 언론 발표 창구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당 내부 최고위원 멤버들 회의 참석 멤버들 간에 얘기를 잘 끌어내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일단 이제 과거와는 좀 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 대표만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도 과거보다 훨씬 강화가 됐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발언들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화를 좀 네.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봉숭아학당 같은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원형을 나중에 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할 때 거기서 오간 얘기들을 얼마나 제대로 브리핑을 해주느냐. 네. 거기 참석한 참석자가 나는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브리핑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따로 기자회견을 한다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운영을 얼마나 좀 잘하느냐 뭐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두 싶습니다. 분의 이야기를 공통점을 정리하면요. 어쨌든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운영의 묘라면 정말 잘 명쾌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나오는 의견을 무질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당대표의 과제와 역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더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대부분이 이 계파 갈등 해소.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혁신의 문제 등등 있는데 끝에 가면 꼭 등장하는 게 이 대선 경선 관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정현 대표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 가장 주목받는 게 이게 좀 시간이 많이 남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본인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뭐 올해 말 임기까지는 어떻게 뭐 정치 행보를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반기문 대권론, 대망론 탄력을 좀 받을까요? 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탄력을 받을 상황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졌다라고 네. 봐야죠. 예, 저는 뭐 어쨌든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지금 이 바뀐 상황, 그러니까 친박계가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한 네. 이런 상황은 앞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새롭게 바뀐 어떤 그런 국민 경선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후보로 떠오른 거거든요. 네. 과거처럼 했다면 아마 후보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규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후보로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이정현 대표가 뭐 엊그제 인터뷰하면서 몇 가지 얼추 이렇게 밝혔죠. 네. 이른바 경선에서 탈락해가는 방식 그런 식을 통해서 하나씩 후보들을 탈락해가면서 국민적인 흥행을 이끌어가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 국민 오디션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것은 이제 앞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본다면 반기문 총장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봐야죠.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객관적 조건은 그렇게밖에는 현재는 그렇게 읽어주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개파 청사는 내걸었는데 그냥 구호일 것, 슬로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이 확실한 개파의 지지 아래 당선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개파를 좀 청취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컬럼에서도 몇 번 썼습니다만 개파란 현실 정치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개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무리지어 다니면서 호가호위하거나 네. 수적 우위로 횡포를 부리거나 그런 게 문제인 것이지 네. 생산적 일본처럼만 안 되면 저는 개파란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네. 보고요. 개파 해체를 선언한다는 것도 친박과 비박의 무분별한 소모전 그 극치가 지난번 4.13 총선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그 첨예한 그랬죠. 다툼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거 옛날 박정희 대통령 고 시절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것이지 네. 개파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기가 힘들 것 같고. 또 야당 상황을 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당대표 되는 두 사람 1당이건 2당이건 이 사람들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책무는 대선 관리와 대선 정권을 찾아오느냐 지키느냐인데 네.
이정현 대표가 뭐 후보를 만들거나 그럴 힘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청와대와의 일정한 유지 속에서 청와대의 뜻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좀 유지하겠다. 네. 뭐 이런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급격한 변화를 막는 그러니까 통제와 질서 속에서 후보가 만들어지고 정권을 새누리당 입장으로 보면 재창출하는 것이고 네. 더불어민주당 이따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쪽은 이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한 그 점에서 그러니까 요번 대표는 평상시 대표가 아니라 대전을 앞둔 대표, 대전을 치러야 하는 대표니까 전투 능력, 관리 능력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 일상적 당무 능력보다는. 지금 이강윤 평론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오늘 또 신문에 많이 보도된 내용 중에 하나가 떠올라서 추가 질문을 하나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반기문 대망론 탄력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략 봐주셨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야당도 개파가 존재를 했고요. 예. 야당은 심지어 이 개파 갈등 때문에 당이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예. 이 상황에서 여당을 바라보면서 이 비박계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친박계는 지도부를 구성했다고 전제하고 예. 박근혜 정부의 후임 마지막까지 성공을 위해서 이제 달린다고 전제를 하면 여당의 기류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비박계가 혹시 정계 개편에 또 이 불씨를 키우진 않을 것인가 이런 전망이 솔솔 나오기도 하는데 네. 소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전망이 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는데 어떤 그렇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조건이 있어야 될 건데 일단은 그걸 끌어당길 강력한 어떤 구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장외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지금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른바 이 만들려고 하는 저희 인터뷰 베이스 캠프를 중에는 이재호 전 의원도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이재호 전 의원도. 네.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느냐. 네. 그리고 이정현 대표와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정현 대표가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그야말로 청와대의 의사를 그냥 받아들여서 당에 그냥 내리꽂는 이러한 식의 어떤 당 운영을 한다면 비박계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갈등이 더 격화가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정계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내 세력으로서는 안철수 대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야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카드를 네. 가지고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정현 대표가 비박계와 활발히 또 소통해가면서 네. 일정하게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당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내고 네.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비박계로서도 불만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뭘 이거 나갈 만한 명분 찾기가 네. 쉽지 않고 그만한 어떤 구심력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그건 두고 봐야죠. 네, 일정 부분은 또 이 이정현 대표의 앞으로 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 그런 통합 부분도.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런 대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우리 최영일 진행자께서 굉장히 민감한 뇌관과도 같은 부분을 탁 건드리셨는데 네. 저야 뭐 잘 모르니까요. 아이고, 무슨 궁금해서 말씀을. 여쭤보는 무슨 거죠. 말씀을.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런 거 대충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면 듣는 분도 짜증나시고 네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는 비박계가 뛰쳐나가는 일까지는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권 정당의 역사와 DNA상 분열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분열해서 성공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는 네. 것이고 나가도 다시 또 짐 싸가지고 들어왔었고요. 네. 야권처럼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먼저 나갈 명분을 찾기에는 여러모로 상황이나 세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박계가. 그래서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에 대한 거의 맹목적 충성심이 강한 면도 있지만 네. 또 소탈하게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 스킨십? 아무튼 네. 뭐 이런 건 또 좀 잘해요. 소탈한 스타일로. 소소탈 네. 스타일상 네. 그런 게 있어서 일정 부분 뭐 척지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의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삼선 호남에서 참 힘들게 새누리당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정현이 아니라
이제는 당대표 이정현으로서 시험을 받는 건데 의제 관리나 감정 관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비박계가 네.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깨고 나가지는 못할 것 같다. 네. 이를테면 김무성 대표가 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의만화 누구랑 손잡고 나갈까? 그건 대단히 확률은 낮다고 네. 봅니다. 자, 이게 참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시간이 모자라요. 지금 야당 얘기 해야 되는데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라서 예. 월요일에 방중 나갔던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 조금 전에 귀국을 했는데요. 예. 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정말 1분씩도 안 돼요. 총평해 주세요. 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냥 이렇게 민간 연구소 네. 주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만난다? 예. 크게 이게 그렇게까지 이슈가 됐어야 됐나 하는 생각인데 그 막후에는 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슈로서 굉장히 급부상한 배경에는 어떤 이 전국 운영 전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원들이 좀 중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좀 가고 사드와 관련해서 두루두루 좀 행보를 했으면 조금 더 네. 국민들이 더 신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으시는군요. 청와대에서 왜 가냐 그러면서 매국 놓치고 막 보수단체에서 막 4대 외교, 네, 매국 공격적으로 외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나왔죠? 문제가 좀 커진 감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화들짝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일부 언론들의 호들갑을 연상시키는 보도도 좀 그랬고 같은 논리로 저는 여야가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서 가고 네.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저도 그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해야지 네. 의원 외교 자체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 일정 보면 비공식적 인사들이고 그냥 대학 교수들하고 만나서 간담회하는 정도였거든요. 네. 여러모로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 언론은 대실망을 해서 네. 이 세 줄 논평 남기고 돌아가냐. 주행랑을 쳤다 뭐 이런 그랬죠. 관구 15 보니까 좀 근데 한편으로 감정적 표현을 본다면 했던데. 만약에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내부에 없었으면 네. 아마 그냥 갔으면 지난번에 그 성주를 방문했을 때의 발언이나 이런 걸 네. 본다면 아마 네. 중국에서 우리는 사드 배치 반대한다라고 막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은 그 길을 찾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블랙야크 세계 스포츠용품 박람회 이스포 2016년 역대 최다 부문 11관왕 달성.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야크로드의 정신으로 블랙야크가 세계 정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다음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2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문이 4개인데? 야, 문 4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냉장고 대전. 특가에 캐시백, 무이자 카드 혜택까지. 혜원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8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 올여름 미스터 피자를 부르면 치킨도 오시고요. 8월 25일까지 프리미엄 피자 라지 배달 주문 시 순살 치킨이 무료. 미스터 피자 치킨 드림. 1577-0077 미스터 피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제휴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팔도 비빔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에이, 현대오일뱅크에서 공짜로 먹는 거지. 지금 현대오일뱅크에서 보너스 카드로 4만 원 이상 주유 시 팔도 비빔면 150만 개가 쏟아진다. 8월 2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현대오일뱅크.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김경수,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